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 시간은요, 딱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국내 중견 대기업만큼 매력적인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외국계 기업 취업 정보와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성동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쌤께서 다소 시스템 그리고 틱톡에 대한 기업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핫한 채용 소식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현재 네. 채용 중인 다른 외국계 기업 한 군데와 이제 저번에 못했던 레주메 작성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다들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죠? 예. 네, 맞습니다. 국내에 요새는 원하는 상품이 없으면은 해외 배송으로 하는 과정도 되게 간편해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뭐 외국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텐데요. 이런 만큼 이제 국내에서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셨거나 기업을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기업 쇼피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동명쌤께서 다들 쇼핑 좋아하시죠? 했을 때 정말 0.1초도 안 쉬고 저희가 동시에 네라고 외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쇼피라는 기업을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소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쇼피가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국내 이커머스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좀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 기업인 만큼 조금 이제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설립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5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고 지역별 사용자 특성에 최적화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단기간에 자리 잡은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 중에 11위를 자리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동남아, 싱가포르 쪽에서 이제 6억 인구가 매일 쓰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전자상 거래 포털 조사에 따르면은 쇼피는 이제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2020년 작년 기준으로는 총 상품 판매량이 무려 40조 원에 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다운로드 수, 월간 사용자, 월간 활성 사용자, 사이트 방문자 수 이렇게 총 3가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 이제 동남아 지역 7개국에서도 쉽고 안전한 즐거운 온라인 쇼핑 이런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동남아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이 맞아요.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성장성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제 온라인 쇼핑이 식품, 의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전망으로 보인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저번에 틱톡 할 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또 최근에는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바깥 활동도 제한되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배달 음식도 그렇고 식품, 의료 할 거 없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주문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해도 예전에는 이제 좀 산책 삼아서 마트 가서 이제 장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또 당일 배송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굳이 제가 걸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휴대폰 이렇게 몇 번 하면 되니까 이런 게 참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장을 마트에서 보는 게 재밌는데 옷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쓱쓱 보다 보면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해서 막 장바구니가 이만큼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옷은 좀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 경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좀 샀거든요. 네네. 돈을 좀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죠. 이번에 정말 다 온라인으로 샀어요. 처음으로. 그쵸. 근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사이즈도 잘 나와 있고 굳이 오프라인으로 볼 필요도 없고 혹은 예전에는 또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이즈를 재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이렇게 병행을 했지만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하는 게 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 말씀도 들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들 온라인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만큼 뭐 실제 데이터 통계 조사에 따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2020년 전년 2020년을 대비했을 때 2021년 1분기만 봐도 온라인 리테일 판매량이 3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산업의 전망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런 생활 패턴만 봐도 앞으로의 산업 전망이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일단 쇼피코리아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쇼피의 이제 한국 지사 쇼피코리아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한국 셀러분들이 해외 온라인 수출을 이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이제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에 계신 판매자분들이 이제 동남아나 대만 쪽으로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켓 오픈, 그리고 판매자 교육, 담당 매니저 배정, 통합 물류 서비스, 혹은 뭐 현지 마케팅이나 번역, CS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해주는 전반적인 수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쇼피에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입점한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뭐 네. 이름만 말해도 잘 아실 뭐 오설록이나 올리브영, 그리고 페리페라, 코사렉스, 그리고 커버넛 이런 네. 기업들도 다 입점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기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쇼피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거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인재상 다들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든 국내든 인재상은 어느 정도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가지 기업 가치를 통해서 쇼피의 인재상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은 항상 옳고 고객의 기대치를 넘어서 그 이상과 그 너머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이제 we serve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업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완수해낸다는 의미에서 we run. 그리고 팀의 일원으로서 언행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we commit.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계획해서 이를 성사시킨다는 의미에서 we adapt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시장과 경쟁사들 사이에서 자만하지 않고 이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에서 we stay humble. 마지막에 이렇게 기업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 가치로 알 수 있는 모든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직무가 일단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직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엔트리 레벨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네. 채용 중인 포지션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팀 어시스턴트 직무와 두 번째로는 셀러 어퀴지션 팀 인턴 직무가 있고, 세 번째로는 HR 어드민 for Korea and Japan Market,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요구 조건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3개 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구직자분들이 지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포지션을 제외하고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포지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씩 포지션 살펴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팀 어시스턴트 관련해서 이제 직무 기술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하는 업무는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이제 보조 업무를 하신다고 조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팀에 배치되는 거는 나와 있듯이 이제 셀러 매니지먼트 팀이나 혹은 에큐지션 팀 아니면은 마케팅 솔루션 팀 등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진행하는 업무는 일반 사무 업무, 운영 지원 업무, 혹은 이제 일상적인 사무 관리나 운영 관리 업무도 담당하시게 되고, 뭐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협업하면서 공정 개선 관련 업무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뭐 변화되는 요구 사항이나 이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지정받은 동시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업무들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뭐 이가은 아나운서는 아니겠지만 저는 약간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지금 약간 어지럽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차분하게 잘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팀 어시스턴트에 이 지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과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어서 이 직무에 이제 요구되는 qualifications,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쉽게 설명드리면 대졸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혹은 해외에서 이제 대학 학위를 가진 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소프트 스킬한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세세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을 가진 이제 구직자를 조금 요구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일상적 작업을 이제 루틴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데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는 엄격한 마감일을 준수하는 그런 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수한 시간 관리를 가져야 데드라인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뭐 조직적인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업무 태도와 팀 플레이, 이런 성향을 좀 강한 팀 플레이 성향을 가진 분을 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필수적으로 능숙하게 다루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대한다고 합니다. 딱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역량인 것 같은데 저희 다음 직무. 그래요? 네. 네, 저한테 동의를 구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런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직무도 제가 또 지원을 해볼 만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직무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직무는 이어서 이제 셀러 어퀴지션 팀 인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사 먼저 또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의 업무를 보조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BD 매니저의
신규 파트너십 채널이나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거를 담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쇼피 코리아 비즈니스를 이제 이해를 통해서 효과적인 신규 판매자 유치하는 이런 매니저의 업무를 또 보조하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마켓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변화하는 셀러 니즈에 이제 기반한 가이드로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트렌드랑 카테고리를 통찰하고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BD 매니저의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것이 이제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책임 같은 거를 보면은 네, 쇼피 코리아에서 이제 좀 더 판매자를 모집하고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네, 부분 판매자 CS 관리 같은 이런 쇼피 협력 프로그램의 원활한 업무가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책임지고 하는 업무도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웨비나라고 하죠. 웹이랑 세미나랑 합친 합성어인데, 웨비나랑 이제 제안서 작성과 같은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업무도 담당하시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좀 요구가 되겠습니까? 네, 퀄리피케이션스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풀타임으로 인턴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최소 4개월 동안 근무를 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풀타임이라고 하면은 9 to 6,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풀타임으로 최소 4개월 동안 근무하실 분을 의미하는데, 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고객 중심적으로 또 탁월한 팀 플레이어 성향을 가진 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어나 영어 우수한 능력의 이제 쓰기, 말하기 능력을 조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가이드라인만으로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네. 이 말은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능숙하게 조금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탁월한 데이터 관리 능력과 세심함, 그리고 수준급의 이제 MS 오피스 능력, 그리고 G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대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이커머스 산업이나 스타트업 쪽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경험을 가진 분은 또 우대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쇼피에서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되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과정은 되게 간략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총 세 번의 전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서류 전형에서 MS 워드 양식으로 작성된, 이제 자유 양식으로 작성된 레주메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두 번째로 폰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시게 되고, 거기서 또 합격을 하면 임원진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뭐 주요 면접 질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잡코리아 혹은 이제 잡플래닛 같은 곳에서도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면접 리뷰 같은 것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네. 주요 문항이나 어떤 걸 물어보는지 이런 거는 조금 사전에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외국계 기업 채용 소식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원하는 그쵸. 인재는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레주메 작성법, 영문 이력서죠. 소개를 네,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력서와? 네,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조금 정해진 양식이 있다고 그쵸. 얘기할 수 있는데, 레주메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직무라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잘 작성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하나의 뭐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국내에서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좀 사이즈가 크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클래식한 양식을 쓰는 것이 좋다고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뭐 클래식하다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한두 페이지 안에 필요한 내용만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는다는 점. 그리고 또 폰트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폰트는 이제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폰트를 이제 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 폰트체로 이제 작성을 하시되, 또 세부 내용을 다루는 거는 이제 좀 크기를 10으로 맞춰주시면은 좀 클래식한 양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렇게 얘기를 네. 들어도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 레주메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로 쓰는 것보다 양식도 없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예시도 좀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시도 준비해 봤는데 네. 뭐 필수 항목은 조금 있습니다. 6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뭐 화면에 같이 보시면서 클래식한 네. 양식 템플릿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네. 보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쭉 같이 보시면요, 이게 기본 양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위에서부터 이제 first, last name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고요. 밑에 이제 education, 학력 사항을 넣으시면 되고, work experience에는 이제 경력 사항, 그리고 밑에 내려갈수록 이제 skills and achievement에서는 이제 보유 기술이나 성과 냈던 거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뭐 특별 활동 기재하는 란도 있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이제 추천인을 적는 란도 이렇게 필수 항목으로 6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작성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인적사항과 학력사항 기재 방법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영문으로 이제 주소도 적고 이름도 적고 하시면 되는데 뭐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름은 좀 볼드체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내가 지원자 누구누구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를 한 가지 팁으로 전달을 드리고요. 학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대학교 적고 밑에 학위 적으시고 전공 적으시고 학교 소재지 적으시고 이제 재학 기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작성하실 때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 한국도 똑같지만 최근 순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막 석사를 먼저 하셨던 분은 석사 학사 순으로 하시고 학사만 하셨으면은 학사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옵셔널이기 때문에 넣으시고 싶으면 넣으시고 아니면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쌤한테 질문이 생겼는데 혹시 레즈메에 들어있는 사항이 쌤의 사항일까요? 아니요, 예시로 아닙니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인적사항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제가 없기 보고 때문에. 나서 엄청나게 우수한 인재시구나라고 제가 네. 생각을 아, 했었는데 그러게요. 네.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럼 다음은 레주메에서 저희가 정말 가장 힘을 실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력사항에 대한 기술과 또 성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국어로 쓰기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경력사항 부분에서 본인의 이제 역량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적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템플릿 기본적인 요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스타 기법 다들 아시잖아요.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력사항을 좀 더 디테일하고 구조적으로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성하실 때 이제 월드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단어를 써서 좀 더 강력하게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기본적인 템플릿만 먼저 살펴본다면은 뭐 경력사항에 적으셔야 될 거는 이제 근무하셨던 기간 적어주시고 이제 직위 적어주시고 담당하셨던 업무 조금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뭐 회사명은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재해 주시되 학력과 같이 역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하셨던 일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으시고 이제 내용을 적으실 때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기업에 이제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본인이 했던 경력 이제 일들을 좀 적어주시면 훨씬 좀 더 직무 적합성을 가진 인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유 기술이나 성과 부분을 적는 skills and achievement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 뭐 자격증 란 다 적잖아요. 네. 그런 부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면허증 발급사항 이런 거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이때 작성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뭘 취득했다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게 아니라 what I did 이런 정도의 과거형이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what I can do for you라는 식으로 이제 내가 미래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조금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저도 취준생 시절에 겪었던 고민인데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경력을 적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쥐어짰던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참 그렇죠. 항상 뭐 보면은 네. 신입 뽑을 때 아니 신입인데 경력 어디서 쌓고 오냐 질문 네. 항상 받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준점을 조금 나눠드리자면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제 근로를 제공했던 모든 경험은 다 이제 경력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계약직도 괜찮고 인턴 당연히 적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계도 결국 원하는 인재는 직무 적합성이 있는 인재고 잠재력을 가진 인재이기 때문에 실무에 투입했을 때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으실 때 이제 직무와 관련된 거를 조금 작성해서 적어주시면 훨씬 직무 적합성을 가진 인재라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이제 특별 활동이랑 추천인 항목이에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좋아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추천인 항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서 이제 신입 기준이기 때문에 네. 많은 특별 활동을 하지는 못하셨을 그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창 시절에 했던 특별 활동을 적어야겠죠. 재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이나 뭐 대내외 활동 같은 거를 기술하시면 되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적으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적어요. 이제 뭐 주점 알바 아니면은 이제 뭐 교환 학생 이런 걸 적는데 물론 외국계니까 교환 학생은 네. 도움 되겠지만 뭐 일일 뭐 주점 이렇게 해서 뭐 CS나 판매했다 이런 거는 지향하셨으면 합니다. 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 적합성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특히 이공계 분들이라면은 프로젝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특별 활동으로 적어서 이제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고 역량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동아리 활동하면서 했던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오히려 프로젝트나 이런 뭐 전공 관련해서 했던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인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생소한 분야죠. 추천인은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항상 적게 되어 있는데 추천인을 이제 한 2가지 정도 적는 게 일반적인데 뭐 신원 보증이 될 수 있는 교수님이나 친척, 선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과 직위, 직장 번호까지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2명 정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인을 적는데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거나 허위로 기재를 한다거나 확인이 되는 건지 또 이것도 궁금해요. 네, 이제 레퍼런스 그냥 적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국계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블라인드로 이제 해서 이쪽 기업에서 이분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레퍼런스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분의 역량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면서 실제로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추천인을 적으실 분들한테 허락을 구하는 게 당연한 절차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추천인을 준비를 못 하셨더라면은 이제 서류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추천인을 준비 못 하셨으면은 이제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available on request를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청 시 제출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서류 합격하고 면접 볼 때 레퍼런스 조금 2명 제출하세요 하면 그때라도 빨리 구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레주메가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한다면 클래식한 폼에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는 사이즈가 크고 이제 보수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을 활용해서 좀 더 클래식한 폼을 활용하시면 좀 더 전략적인 취업 준비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